ただいまですね、記者会見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韓国からですね、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から、代表のですね、キム・ビョンホン先生がお見えです。そして、日本側からはですね、愛国クラブ、伊藤代表お見えで、この両団体が、今回力を合わせてですね、表現の不自由点に抗議する日韓連帯行動というのを立ち上げまして、これ代表がですね、日本側の伊藤富士夫が代表しております。伊藤富士夫から一言皆様に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この度、この韓国の市民の方と連帯するという一つの共通の大きな目的が生じましたので、私どもあくまでも愛国クラブは排外主義ではありません。外国人が嫌い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ここははっきりですね、韓国の良識のある人と手を携えて、左翼あるいは、日本をあるいは日韓の間側を分離させようと分断させようという陰謀にははまらないと、こういう展開をですね、私ども強くこれからますます強く訴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日程はですね、昨日午前に表現の不自由点を見学一同でしまして、午後から、改善活動をやりました。それから市役所に行ってですね、市長宛ての意見書を提出しました。で、今朝はですね、27日、午前中、街道活動をやって、今日これから記者会見、これから記者会見約1時間やらせていただいて、その後、希望者の残っていただいて、シンポジウムを1時間と、こういう段取りになっております。それではですね、早速、マイクを、キム所長に回しますので、キム所長の方からですね、お話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네, 한국에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 김병헌입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달러시고. 네, 기자회견문.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 소녀상 전시를 중단하라. 偽りと増悪の象徴物、肖像像の展示を中止せよ。 지난 1991년 8월 14일 한국에서는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후로 위안부 문제는 줄곧 일본군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다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 마치 정설인 양 굳어졌습니다. 1991年8月14日、韓国ではキム・ハクスンという女性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辞任して以来、慰安婦問題は今日に至るまで日本軍が朝鮮の幼い少女たちを強制的に連れて行き、性的暴行を日常的に行い、性奴隷生活を強要し、甚だしくは殺害したりもしたという正義記憶連帯の主張がまるで定説であるかのように、人々の脳裏に固まってしまいました。 더구나 2011년 12월 14일에는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0개, 해외에 30개가 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형태의 소녀상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일본 각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단일 동상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전시까지 하는 경우는 세계사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서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괴한 일일 것입니다. さらに2011年12月14日には正義記憶連隊が水曜でも1000回を記念して
駐大韓民国日本大使館の向かい側の歩道にいわゆる平和の肖像像を設置しました。すでに慰安婦肖像像は国内に150体、海外に30体以上設置されています。そしてこれと同様の肖像像が表現の自由を口実に日本の各地で展示されています。同じ形の銅像をこれほどたくさん立てて展示までするケースは、世界史上北朝鮮のキム・イルソン、キム・ジョンイルの銅像と同じく類を見ることのできない奇怪なことなのです。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 도구일 뿐입니다. 조각가는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작가 노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하여 위안부가 곧 전쟁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しかし肖像像は彫刻家の誤った歴史認識が投影された偽りと憎悪の象徴物であり、慰安婦詐欺劇の宣伝道具に過ぎません。彫刻家は空いた椅子に刻まれた約束という作家ノートの中で、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朝鮮の娘盛りの少女たちと若い女性たちを騙したり強制的に戦場に連れて行って性奴隷にし、さらには殺害までするという無残な犯罪を躊躇なく犯したという慰安婦がすなわち戦争犯罪の被害者だと主張したのです。 1998년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서는 전쟁 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분쟁이나 무력 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 범죄입니다. 1998年ゲイ・メクトゥーガル、国連人権委員会報告書では戦争犯罪について強姦を含む性暴行行為が国際紛争や紛争が進行されている間に、敵軍や占領軍によって行われた時と定義しました。したがって国際紛争や武力衝突地域で敵対国の女性を拉致、強姦、殺害するなどの行為がまさに戦争犯罪なのです。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 신분이었습니다. 또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방지를 위하여 설치 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맺고 영업 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대했던 고객 대부분이 일본군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식 예명을 각자의 방문 앞에 걸어두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しかし当時の朝鮮は日本の占領地ではなく、朝鮮女性は日本の国民でした。また慰安所は占領地の女性に対する戦争犯罪防止のために設置運用された合法的売春空間であり、慰安婦は慰安所の主人と契約を結び営業許可を得て設けた職業女性でした。これは彼らが相手にしていた顧客のほとんどが日本人だったため、日本式芸名を各自の部屋の前にかけて営業していたという事実だけを見ても戦争犯罪の被害者でなかったことは3隻の同時でも分かることです。 그리고 작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른 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에서 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そして作家は日本軍の甘い言葉に騙されたり強制的に戦場に連れて行かれた10代前半の幼い少女を作品として表現するために11歳の自分の娘をモデルに13歳から15歳の少女のイメージでこの肖像像を作成したと言いました。すみません、制作したと言いました。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했어도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호적 등본은 친권자 외에도 위안부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법률상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13세에서 15세 소년은 애초에 일본군 위안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しかし日本軍の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まず出国前に慰安所の主人と契約を結んだ後、管轄警察署に直接出頭して身分証明書の発揮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現地に到着しても現地領事館警察署に親権者承諾書、戸籍謄本、印鑑証明書、営業許可願書、営業人調査書とともに写真2枚を提出して営業許可を得てこそ慰安婦として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時戸籍謄本は親権者の他にも慰安婦の実際の年齢が確認でき、これを騙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問題は当時日本軍慰安婦は法律上17歳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13歳から15歳の少女はそもそも日本軍慰安婦として働くことは不可能だったのです。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수많은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한 왜곡, 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나고야의 표현의 부자유전에 전시된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以上述べたように、国内外の数多くの肖像像は慰安婦に対する歪曲、捏造された情報をもとに制作、設置されています。そして今回、名古屋、この表現の不自由展に展示された肖像像も同じく同様なことなのです。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바탕으로 한 표현까지 존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녀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평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소녀상 제작자인 김은성, 김석영에게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표현의 부자유전에 출품된 소녀상의 정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2년 8월 27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환. 表現の自由は当然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嘘を土台にした表現まで尊重さ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何より肖像像は表向きには平和を挙げていますが、実態は平和ではなく対立と葛藤だけを引き起こしています。偽りで成し遂げられる平和はないからです。したがってこれに対して私たちは肖像像制作者であるキム・ウンソン氏、そしてキム・ソギョン氏に厳重に催促します。表現の不自由展に出品された肖像像の展示を即刻中断せよ。令和4年8月27日、慰安婦法廃止国民運動代表、キム・ビョンホン。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それじゃあですね、質疑応答に入りますので、メディアの方のみですね、質問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どうぞご遠慮なく。いや、社名を名乗っていただいて。産経新聞の森本です。すみません。キム代表に質問をお願いします。その少女像についてですね、この彫刻家の誤った認識が投影された宣伝道具とおっしゃいましたけれど、この日本でこの展示されることによってどんな弊害があって、だからこの展示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理由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이 소녀상은 기본적으로 거짓을 바탕으로 제작 설치됐습니다. 이 거짓이 진실인 양 세계에 퍼지면
결국 그 거짓을 믿고 또 그 거짓을 부정하는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러한 거짓을 진실인 양 알려주면 후대에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점점 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갈등은 또는 대립은 더 커질 것입니다. そのような間違ったことが伝わることで、お互いの国に葛藤が生まれ、それでそういう世代が大きくなるとさらにそういう葛藤の中で、混乱が生じるという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夕刊富士の雲野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以前も愛知トリエンナーレが行われて、その時はいろんな展示物にちょっと批判があってですね、その中で慰安婦像、少女像もですね入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た今回やっぱりこう展示した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日本国内でもある程度ですね、なんかそのやはり慰安婦という中で誤解が消えてないというか、一定数やっぱりその世論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キム先生はですね、日本の世論というのをいろいろメディアの認識含めて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今までご覧になってきたの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저는 이 문제를 명백하게 위안부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91년도 그 이전에 요시다 세이지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라타고 한국에서 위안부 사기극이 30년 동안 이렇게 광고한 그런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これは慰安婦詐欺劇でして、30年間日本から始まった、吉田誠二から始まった詐欺劇ですけれども、これはもう뭐라고 그러죠? 이게 쉽게 바뀌는 건 쉽지 않죠. これをですね変えるのは簡単ではないで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すみません。先ほど韓国国内で、150体、海外で30体でありまして、ベルリンでも撤去を求める活動をされてますけど、この慰安婦像がその世界中で設置されていることでどんなトラブルが起き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と、あと今後表現の自由展っていう日本各地で行われてますけど、この日本の慰安婦像に対して今後どのような活動をなさっていくのか教えてください。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독일에도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위안부들을 진심으로 위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안부 소녀 위안부상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소녀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慰安婦を利用しようと政治的な目的で利用し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んだと、本当の意味での慰安婦を助けよう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今回昨日から活動されてますけど、表現の自由展っていうのは今後も続いていくわけで、今後も同じような活動を継続されるんですかね。ちょっと活動の予定方を教えてください。 결국은 이 위안부 문제를 세계화시킨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완전히 우리의 반대운동에 의해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급격하게 정의기억연대의 그 활동력은 쇠퇴하고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나고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도쿄라든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중단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중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この日本での問題も中断されるように努力しますけども、今現在韓国では非常に正義連の方が追いやられてまして、まずは韓国の問題を解決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と、今韓国で進行中で非常に正義連の活動が弱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もそれがそう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ことですね。
今おっしゃった正義連の活動が弱まっていることっていうのをもうちょっと具体的に説明いただけてもいいですか。 기본적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소녀상에서 집회는 이미 1년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고요. 2019년도 8월 14일에 거기 모인 인원이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일 작을 때는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아주 안간 힘을 써서 긁어 모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今は少女像の前では正義連は活動ができない状況で、19年19年8月14日時点では2万人ぐらい集まってたところがもうだんだん減ってって30人とかいう数に減ってって今はもう慰安婦像の前では活動ができない状況まで追い詰めたといういる状況だということです。慰安婦像ってソウル大使館の前の慰安婦像ですね。そこで活動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背景として慰安婦運動のスキャンダルがいろいろあ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スキャンダルが原因でだんだん動員でき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んですか。 그 스캔들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2019년도 연말부터 위안부 사기 치지 말라고 운동을 했고 2020년 5월 7일 날 이용수가 나와서 스캔들이 시작됐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는 그 운동이 시작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강력하게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서 정의기억연대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もうだいぶそのスキャンダルの前からですね、19年度末からもう始まってまして、金平所長の活動がですね、でその集会の届けをもう正義連が出せないように場所にもうそういう形でどんどん金所長の方で、その先手でその場所をもう使えないようにしている状況になっている。これは要するにあそこの日本大使館の向かい側に建てられているところで水曜集会が行われてますよね。その使用許可を行政から取れないように活動された結果ということですか。 거기서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 그 골목에서 집회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회 신고해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모든 요소마다 저희가 집회 신고를 다 해놔버렸습니다. 맨 귀퉁이에 한 군데만 남겨놓고 거기 남겨놓고 거기서 집회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차지하고 거기 그냥 수요일만 되면 공격을 합니다. もともと大使館前はですね、全部警察に許可を取らないと集会が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事前に金所長の方でほとんどの場所を許可を取ってしまって、で一番端っこの隅に一つだけ残しておいて、そこで正義がやってるということです。そういう韓国で成果を出していらっしゃることからすると、日本で今後運動するにあたってどんな運動をすることが必要とお考えになりますか。 한국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소녀 위안부상 앞에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다니면서活動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정부기관, 감사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또 법적으로 제가 또 계속 소송을 겁니다. 소송이라기보다도 법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좀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는 이 위안부 사기를 옹호한다는 게 이번에 그 표현의 부자유전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길구나 좀 짧게. 韓国で地方に回りながらですね、いろんな地方に回りながら慰安婦像の置いてあるところに行って、まず今
抗議集会をやっているわけですね。それであとですね、いわゆる監査員ですとか女性家族部だとか、そういう公共の機関で嘘を言ってるところには訴訟を起こして、訴えを起こしてるわけですね。で証拠もないのにその強制連行してるとかいうようなことを認めてるところは、そういうところに対して証拠を出せと、そういうような話をされて、で日本の場合はですね、なんで日本でその慰安婦像に対して擁護するのか不思議でしょうがないって言ってましたね。それでだからそういう마지막 뭐라고 했죠? 위안부 일본이 위안부를 옹호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理解ができないと、擁護することに理解ができないと。韓国のメディアアッチの記者の吉田です。質問をします。現在ユン・ソギョル政権ですけども、現在の大統領選挙期間中に元慰安婦のイ・ヨンスさんにお会いになって、必ず日本の、謝罪を引き出すと言ってましたけども、現在の政権はこの基本的に慰安婦問題に関してどうお考えなのかと、解決策としてもし現在の政権にですね一つ提案ができればどのような提案をされたいかと聞きたいです。그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됐을 때 2021년 9월 달에 이용수를 만나서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겠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1年にですね、ユン・ソギョル大統領になる前に、自分が大統領にならなくてもなんとか日本から謝罪を引き出すというふうに言ったそうですね。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캠프 앞에 가서 두 번에 가서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약속 취소하라고 제가 시위를 했습니다. ユン・ソギョルが大統領になる前のそのキャンプのところに行ってですね、約束守れないくせに何を約束してる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たそうです。約束をするなという。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얼마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제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위안부 문제는 핵심 뭐냐면은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자꾸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누구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에서는 그 위안부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누군지 또 어떤 가해를 했는지를 진상부터 규명하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일본인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加害者が誰であるか、被害者が誰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まず明らかに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그리고 그렇다면 또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가 누군지 真相究明を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피치 못해서 스스로 그 길을 들어섰거나 부모들이 돈 몇 푼 받고 등을 떠밀어서 불행한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그걸 갖고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좌파들이 엉뚱한 일본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데 저는 그걸 반드시 깨부실 생각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慰安婦の問題の本質は貧しさだということで、차파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피치 못해서 본인이 그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貧しいがためにですね、その借金をしてそれをあれするために売られていったようなね、そういうこと。親がお金をもらってその娘を送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たと。それは売り문제。訓練문제。それは韓国国内の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メディアの方、他にご質問ございませんか。はい、お願いします。
メーテレのものです。キム先さんにお聞きします。名古屋訪問の目的として少女像が偽りと増悪の象徴であることを知らせるため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ど、実際にその不自由展、表現の不自由展見学されて何を感じられたか、その500円で市民が入れるっていう、広く見れる状態ですけれども、何を感じられたか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들어갈 때부터 삼엄하게 몸수색하고 무서워서 굉장히 수색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그 자리는 저는 증오의 판이라고 생각해요. 증오의 판, 증오의 마당, 증오의 마당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증오의 마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表現の自由をに便乗した、빈장한 뭐라고 했죠? 자유의 증오의 憎悪の 마당. 憎悪の庭だというふうにで、入る時はねすごく厳重な警備の中に入ってって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その中に入ったらひどくそういうこう憎悪のそういう庭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たそうです。 결국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증오의 판인데, 저들은 이제 표현의 부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표현의 부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실의 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表現の不自由ではなくて真実の不自由だというふうに感じます。それではですね、記者会見をこれで終わりまして、これから10分間休憩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では早速キム・ビョンホン先生にマイクを渡したい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通訳なしで日本語の字幕が入ってますので全部入れてます。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는 한 사람도 없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 나고야에 와서 심포지엄을 하는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그리고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맡은 분야는 위안부 피해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은 한국의 위안부를 위한 법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초등학생, 소학교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학교 사회 5-2 페이지 130인데 여기 보면 수요 시위가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옆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또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역사 부도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가장 채택률이 많은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안부 문제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 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 강간하는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전쟁 중의 반인권 범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히로히토 전 일본 국왕에게 최종 책임자로서 유죄를 선고한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 전범 법정 판결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이
일본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서술은 과연 사실일까요? 또 고등학교에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했다는 서술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위안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위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고, 또 한일 관계 첨예의 관심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습니다. 위안부는 1966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는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허가를 취득한 다음 세금을 납부하며 매춘을 하는 여성, 즉 공창입니다. 이 위안부라 하는 것은 곧 매춘부, 작부, 장기, 장녀, 추업부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안부는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한 직업 여성입니다. 아이코 김학선, 도시코 이용수, 요시코 김복동, 하루의 강덕경, 요시코 문옥주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길은 포주와 장기 계약, 작부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현재의 비자에 해당됩니다.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급 받을 때는 부모와 또는 친권자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작부계약 체결과 관할 경찰서 출두 시에는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고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면, 즉 비자가 발급되면 그때서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또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하여서 인감증명서,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위안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할 수 있는 공창이고, 만약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귀환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엄격하게 위안소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안소에서는 군인 구속 외 입장을 불허한다. 민간인 입장은 불허입니다. 입장자는 위안소용 외출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입장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과 사쿠, 즉 콘돔 1개를 수령합니다. 실내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와 군기 또는 풍기를 문란시킨 자는 강제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사쿠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접대 위안부와 유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입장권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하사관, 병, 군소군, 이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달레이 주둔지 위안소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병사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에 1.5엔, 하사관은 17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0분에 5원, 장교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50분에 3엔, 장교가 숙박할 경우에는 8엔입니다. 가령 위안부가 하루에 40명
50명 무지막지한 그 군인들이 와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40명의 경우 하루에 1.5엔씩 40명이면 60원, 한 달이면 1,800원입니다. 1,800원인데 그때는 육군 해군 대장이 월급이 550엔이었습니다. 2배가 됩니다. 위안소 경영자는 각 위안부 방로의 입구 및 보기 쉬운 곳에 나무로 만든 폐에 위안부의 예명 및 합격 불합격은 성병이죠. 게시해 두어야 한다. 아이코 김학순, 도시코 이용수, 요시코 김복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 전선이 아닌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 일본, 대만,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매춘업소의 여성입니다. 도시코 이용수, 만주, 대만,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기로노, 만주,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강덕경,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17세 미만 또는 1930년 이후 출생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등록자 240명 중 대략 20명 정도가 193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심지어는 1935년 출생자도 있습니다. 45년에 위안부가 됐다 하더라도 겨우 나이가 10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을 함께 접대했다는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김학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60 내지 70%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일반 매춘업소 종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기념사업, 소녀상 설치, 교육 및 홍보,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지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한 것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여기서 일제는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이며 이들의 행위는 공무입니다. 공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안부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 위안소 사업자죠. 위안소 주인, 포주의 모집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위안부가 국고에 동원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는 소집 장소와 시간이 명시된 소집 영장이나 출두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해서 동호자하지 집에서 잠자는 여자, 밭에서 일하는 여자, 친구들과 놀고 있는 여자 등을 유인, 유괴, 납치와 같은 방식으로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갑자기 조선 땅에 와서 어린 여자를 끌고 일본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만주로 가서 매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서술은 거짓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보도에 일본 정부가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하여 강간했다는 서술도 거짓입니다. 즉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위안부 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가 없는
위안부 피해자법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호노다마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聞いていて胸のすく思いと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ですね、皆さん。続いてですね、パク・セウォン先生にもお願いいたします。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私はパク・セウォンです。今から PPT を始めます。 저는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 위안부들의 증언집 8권을 전부 읽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과거 정대협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정의기억연대의 초기 활동가들이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린다며 위안부들의 증언을 일일이 채록하여 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로 공식 등록된 위안부 240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 100인을 선정하여 자신있게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위안부들의 증언 내용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정의연의 주장대로라면 일본군을 극도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글이 가득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위안부 문제의 시작인 최초의 폭로자, 또 한국에서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 제정에 동기를 제공했던 위안부 김학순 씨의 사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집에 나오는 사연입니다. 김학순 씨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린 김학순이 14살 되던 해에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무렵에 어머니에게 반항을 자주 해서 어머니와도 사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5살 때에 어머니가 김학순을 기생을 기르는 집주인인 양 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수양딸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학순은 집에 있는 것이 하도 거북스럽고 싫어서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7살이 되자 평양 기생학교를 졸업하게 되지만 기생 영업 허가 나이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는 영업이 어렵게 되자 양아버지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중국으로 떠나기 전 양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 딸을 배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책의 위안부 박순애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앗고 나를 소개소에 팔아넘겼다. 그때가 내가 23살 때쯤이었다. 소개소에는 맨몸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 많았다. 소개소에서는 그들에게 먹이고 옷을 해입히고 해서 가족이 찾으러 와도 많은 몸값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단 소개소에 가게 되면 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또 만주로 팔려 나갔다. 같은 책의 위안부 문필기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살았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나에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쏠깃하여 승낙을 했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호되게 매를 맞을 것 같아서 숨겼다. 그때가 내가 18살 되던 해였다. 그때 나는 집안일도 고되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했으므로 집을 떠나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싶었다. 며칠 후 저녁 무렵에 그 아저씨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부모 몰래 나갔다. 이후로 군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이 신세가 되었나 싶어서 후회가 막심했다. 결국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2집에 나오는 위안부 이광자 씨의 사연입니다. 16살 무렵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중국에 가면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광자야 가겠니? 하고 물어요. 그래서 거길 가면 공장이 있으니까 밥이랑 끼니 걱정 그런 고생 안 해요? 라고 물으니 안 한다. 공장에서 돈을 벌면 앞으로 엄마하고 동생들도 모두 중국으로 올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엄마 그럼 내가 갈게요 라고 했지. 그랬더니 돈을 좀 준다고 합디다. 그때 돈을 얼마 줬는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받아 주었어요. 또 증언집 속에는 부모를 몹시 원망하는 사연도 있습니다. 증언집 2집의 위안부 배조간님의 사연입니다. 얼굴이라도 보려고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어머니는 의붓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나한테 위안소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서운했다. 위안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임종 때 사람을 보냈지만 가지 않았다. 지 딸을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딸을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증언집 2권에 나오는 위안부 김순옥 씨의 사연입니다. 위안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다시는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어.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 네 동생들을 봐라. 못 먹어서 말라깽이가 됐는데 그래도 너는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니? 네가 나가서 벌어야지 라며 또다시 나를 팔려고 하니까 자살할 생각을 했어. 자살할 생각까지도 했어. 살아서 뭐 하겠는가 싶어서 그랬지. 수면제를 모으고 대동강 강둑에 여러 번 나갔어. 그런데 차마 뛰어들지를 못하고 살아갈 궁리를 했지. 결국엔 또 이렇게 팔려서 이곳 동령의 위안소까지 오게 됐어요. 같은 증언집의 위안부 조윤옥 씨의 사연입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8살인가 9살 때 함경남도 북청으로 양딸로 보내줬어요. 15살 때 350원을 받고 함경남도 청진에 있는 위안소로 양어머니가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때 내가 15살인데 18살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18살이 안 되면 증명을 안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또 나를 청진에 있는 위안소로 팔아 넘겼습니다.
해방 바로 전에 남동생하고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훈춘의 위안소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고향집으로 편지를 했는데 한 번은 동생한테 편지할 때 내가 엄마 날 왜 여기로 보냈어? 라며 원망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신세 한탄을 한 거죠. 내가 오빠도 일본으로 돈 벌러 갔는데 왜 나까지 여기로 보냈어? 라며 원망의 편지를 보냈더니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돈 벌러 나가는데 너만 왜 그러냐? 라고 답장을 보내왔길래 그 뒤로 다시는 엄마한테 편지를 안 했습니다. 나요, 자식을 못 낳아본 게 한이 됩니다. 친어머니, 북청 양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키우지도 못할 거면 차라리 물속에 빠뜨려 죽여버리지. 왜 나를 이런 곳에 팔아서 자식까지 못 낳게 만들고. 일본요, 원망 안 합니다. 위안소 주인도 자본주의니까 원망 안 됩니다. 나요, 제 일로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제 일로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안부들의 진짜 목소리를 알고서도 여전히 위안부들은 모두 낯선 일본 군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이고, 그래서 정든 부모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당한 것이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大変衝撃的な内容で、私も知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驚いた次第です。